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독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들이 있는 그대로 믿기가 좀 힘들고, 주류 언론들이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더더욱이 이제 필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눈이 밝혔지만 여긴 제 의견이, 단순 뉴스를 읽는 채널은 아니니까요, 제 의견이 많이 강력히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그러면 요즘은 진짜 뉴스 한 줄도 읽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의 엔비디아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미국에 계시면은 정말 제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시승을 쉽게 할 수, 이 동네라서 그런 건가요? 한번 저도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타는 경험을, 아니면 이렇게 정말 태워드리고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나이 육아일지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천마서생 파천님, 감사드리고, 치토님도 감사드리고, 탁건님, 이렇게 일치에 제가 너무 과분하고,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진짜 인트로로 음식 영상을 올리던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류 언론들이 이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슈퍼팩, 이게 이제 기부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바로 댓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가짜뉴스라고 바로는 아니고, 왜냐면 제가 영상을 그때 만들 때까지도 그 트윗에 그런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렌더링 되고 퍼블리시 되는 데까지 이제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딱 퍼블리시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로 트윗에 이제 이거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요즘 월스트리트 저널도 믿기가 힘들지만, 폭스 비즈니스라든지, MSNBC라든지, 뉴욕 타임즈,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 주류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가 덧붙였죠. 이제 나중에 수정을 가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X에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그냥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주류 저널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걸 보지 않으면은, 근데 여전히 이쪽 분위기는, 제가 주류 언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트럼프랑 결을 비슷하게 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근데 돈은 안 줬다고 하니까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많이 얘기했는데, CEO의 덕목은 결국 양쪽에 둘 다 돈을 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사실 제일 모범적인 케이스는 그냥 일절 정치색을 밝히지 않고,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소리 소문 없이 돈을 주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대의 모범 답안인데, 요즘은 그래도 자기 PR도 해야 되고 관심도 끌다 보니까 이게 신종 CEO 모델인가? 뭔가 이렇게 결을 비슷하게 하는데 어쨌든 돈은 주지 않았다니까. 근데 슈퍼팩에 이게 돈을 안 준 거지, 이쪽에 기부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강력하게 하는 거 보면은 돈을 안 줬지만, 모종의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많은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그쵸, 이제 컨벤션 효과죠. 그래서 지금 아마 위스콘신에서 이제 일종의 공식적인 이제 일종의 출정식,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 딱 하는 얘기가, 전기차를 그냥 나는 데이 원에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끝내버리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랑 이제 결은 이제 좀 비슷하게 하는,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없애라,
보조금 때문에 테슬라가 산 게 아니라 오로지 주변 자동차 회사를 도울 뿐이지 테슬라는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전기차에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차 회사가 다 어려워질 것 같지만 이게 요즘 세상 일이 정말 복잡 다양하고 셈법이 복잡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가냐면요. 지금 보조금을 끊으면요. 테슬라 말고 다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전기차 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권이 첫 번째 집권 때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정권은 EPA 기준, 그러니까 연비를 올리려는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한테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연비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최대한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왜냐하면 국회도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있고 견제 장치가 미국은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진앙 형성이 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일지라도 한 방에 저걸 그냥 저렇게 작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EPA 기준을 홀드하는 수준, 약간 좀 밀어주는 수준이었지 완전히 뒤집는데 실패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다른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것도 100%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은 그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처의 페널티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취소할지언정 아직 EPA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연비 규정이라든지 카본 뉴트럴 규정이라든지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그걸 따르는 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주들도 있고요. 벌써부터 셈법이 복잡해지죠.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일론 머스크 말이 이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테슬라가 아닌 다른 오토 인더스트리가 다 힘들어질 겁니다. 전기차에 대해서요. 그래서 뒤에 기사를 보면은 포드가 갑자기 이거는 왜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하는지, 이거 지금 몇 번째 바꾸는 겁니까? 이제 셀 수가 없어요. GM 메리벨 CEO는 100만 대 EV 프로덕션 고를 이제 또 이미 저를 굉장히 오래 팔로우 하신 분이라면 이것만 모아도 진짜 이거 몇 번을 바꾼 겁니까?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한데 욕을 비판하려면 여기가 더 욕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기준이라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아버지와 함께 테슬라가 1등 기업이라서 좀 포화를 맞는 것 같다. GM만 그런 게 아니라 포드는 한술 더 뜨죠. 아니 배터리 CATL과 그 라이센스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EV 프로덕션을 위한 그 플랜트를 지금 라지 픽업 트럭 만드는 걸로 거기다가 이제 계획이 전환된 거 아닙니까? 결국 나 그냥 기름 더 먹는 픽업 트럭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이래서 응원을 할래야 전기차 옹호론자인 저는 참 힘든 건데, 이 기사 보고 좀 너무 하더라고요.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결국 저 내연기관 회사들은 참 전기차에 대해서 가망이 없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여실히 너무 뭐 시간이 무한정주면은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증명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한 대로 샜는데,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은 좀만 하면 자기 수익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은 아마 전기차를 안 하려고 하겠죠. 전기차를 만드는 게 어렵고 수익성도 없고, 근데 전기차에 대한 우리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들 보조금을 폐쇄하면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타격을 먹게 되고, 테슬라는 이미 4680 배터리 때도 얘기하지만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데미지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면은 결국 그 롱텀을 견딜 수 있냐라는 건데, 회사라는 게 결국 방향이 맞더라도 자금이라든지 환경이 여력치 않으면 회사는 망하거든요. 그 타이밍도 맞아야 되는데 테슬라는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묘하게 저 정책이 테슬라한테 이득이 되고 그럼 일론 머스크 주식에 쓰리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 롱텀에는 테슬라한테 좋은 일론 머스크 전기에서도 일부 밝혀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퍼루프라든지 뭐 본인이 사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하이퍼루프를 추천한다라든지 이런 게 캘리포니아의 대중 그 고속철도가 잘 안 돼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그러니까 차를 더 사는 것이 일단 자기한테 득이 더 되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단수로 이분은 많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신종 모델인가라도 생각이 되고 지금 마치 이게 전기차의 비판적인 저 스탠스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선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내연기관은 지금 이 지경인데 보조금이 없으면 예, 100% 예, 미국 시장은 예, 그냥 테슬라가 다 지금 리스에 주는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면은 참 어렵죠. 거의 뭐 테슬라 혼자 독불 장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그 일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앞선 이런 정치 자금도 그렇고 약간 그쵸.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웨이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 그런 웨이브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긴 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보조금이 뭐 테슬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경쟁자를 더 도와주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셈법? 그러니까 대통령일지라도 저거를 킬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도처에 이걸 흐름이 가게끔 박혀져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대통령 혼자서는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와 똑같이. 근데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묘하게 결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리고 스토리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또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참 복잡하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게 됐고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기업인 게 진짜 무서운 기업인 게 제가 간만에 또 이렇게 건너서 이쪽 분야 또 전문가님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살짝 이것도 구독자님들에게 꼭 쉐어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4680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한국도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근데 전기차가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꾸준히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 성장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반박하는 자료를 미국은 계속 늘고 있죠.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폐배터리 양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요, 이 폐배터리를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죠. 이걸 세세히 분할해서 쓰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홀라당 태워서 거기서 그냥 금속만 뽑아다 쓰는 건데 자동차로서의 수명만 다했지 사실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디그레데이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데이터입니다. 테슬라 모델 S랑 X 가지고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차로서 이게 쓰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ESS로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이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 팩을 ESS 에너지 스토리용으로 현재까지 쓰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거기에 묘한 격차가 있는데요. 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빨간색이 평균적인 디그레데이션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각각의 팩의 디그레데이션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ESS 배터리 백업용으로 쓰기에는 화재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팩의 각각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얘 수명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에너지 스토리지로 정확히 이걸 쓸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그런 걸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알려면은 논문들도 이미 나와 있는데 배터리의 충전 히스토리를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화학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제가 눈에 얘기하는 원자들 간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안다 그랬죠. 이렇게 근사한 모든 충전 기록을 다 갖게 되면은 배터리 팩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이제 가늠하는 AI가 발달하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배터리 팩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ESS용으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그게 안 되는 게 현재 상태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 충전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은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 배터리 회사나 사실 더 제일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게 충전 회사. 그래서 충전을 함으로써 그 차만 충전했으면 그 충전 데이터들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로도 어느 정도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충전 회사부터 해서 이 모든 유기적인 어떤 상태로 했는지 얘 일거수일투족을 트랙 다운 해야지만 이제 ESS용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언제부턴가 그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추정인데 왜냐하면 가정용 충전 장치에서 이제 와이파이도 지원하면서 점점 그런 솔라 패널부터 해서 모든 이런 유기적인 장치들을 소비자도 쉽게 보게 해주고 다 트랙다운하게 해준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두 트래킹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의 역사를 정확히 알게 되고 정확히 어디까지 에너지를 밀어넣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ESS 백업용으로 잘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도 그렇지만 전문가분들이 이런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일어나는 전압이나 전류의 그런 노이즈를 통해서 단 몇 번의 충전만으로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더 정확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배터리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셀들의 정확히 상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모여지는 팩의 상태도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알지는 대략적인 것만 알지 디테일한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더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은 화재 위험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이라든지 그걸 끝까지 뽑아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현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아, 이 회사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 팩들을 결국 ESS까지 쓰고 나서 더 저렴해지면 그때 태워먹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앞으로 더 이 시장이 커지려면 더 한참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의 간극을 이런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축적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즘은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알기가 어려운데 자동차 회사도 반쪽짜리만 있고 그러니까 충전 회사가 핵심을 쥐고 있는데 이걸 유기적으로 다 통틀어야지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참 테슬라의 무서움. 그러면서 지금 계속 메가팩도 깔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진짜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엄청나게 깔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닝 실적 발표 때 지금 딜리버리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밸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운영하면서도 쌓이는 데이터가 엄청날 거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지금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저게 쌓이다 보면은 AI까지 도움이 되면서 이제는 역으로 배터리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지만 더 그 끝까지 왜냐면 안 그러면 그걸 그 상태를 모르고 충방전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중고로 이제 받게 되면은 내가 이런 상태가 어떤지 모르면은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 보호 회로가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에너지를 밀어넣다 보면은 사고 위험이 다 보호 장치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고 위험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배터리 팩은 한번 터지면은 이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하지 않으면은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당연히 제가 방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터지면 끝장나게 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아야지만 사업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서 아니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얘 하나인데
예, 그래서 그분도 테슬라를 좀 경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테슬라만 혼자 다 먹을 거 아니까. 다들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의견이 테슬라 혼자 모든 걸 다 할 건 아니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충분히 할 게 있지만 얘는 데이터가 무지막지해서 이미 배터리에서도 데이터 제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에서도 데이터가 이제 정말 제가 예전에 AI 논문도 배터리랑 관련돼서 정말 초창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무시 못할 정도로 오는데 거기에 이미 이걸 닦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솔솔 나서 이런 얘기도 또 두서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4680인데 지난 기사랑 똑같은 거죠.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4680을 싸게 이제 가격적인 면, 그러니까 드라이 일렉트로드의 반쪽짜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격이 안 내려가서 가격을 좀 이제 경제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램프업과 그러려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그 기한을 못 맞추면은 기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마이크 기법이죠, 진짜. 일론 머스크 마이크 기법이지. 그냥 독려하는 차원이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 마치 얘기 들으면 그냥 다 때려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배터리 회사한테 가격을 오히려 더 휘둘릴 텐데 그거 일론 머스크가 모를 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는 거를 그만둔다라는 거지.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간만 받아서 최종 깡통에 자기가 넣어서 조립만 한다든지 뭔가의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다들. 예, 최근에 그런 로보택시 관련이라든지 막 내부자들이 막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중간 어디지 않습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분위기로는 그냥 동료 차원이지 글쎄요 이 카드를 버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뉴스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중간 어딘가의 포인트가 그레이 에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예, 지난번 다시 한번 테슬라는 카드가 참 많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무시 못할 정도로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주도권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뭐 배터리를 이제 벤더로서 LG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배터리를 대량으로 테슬라한테 공급하는 회사들이 망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그 시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는데 여전히 칼자루는 얘가 쥐면서 웨이밸류가 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저는 그때 예상이라고 하고 썸네일도 썼는데 예, 그냥 1등을 해버렸죠. 사이버 트럭이. 예, 그래서 이 정도로 4680을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사이버 트럭에 이렇게 싣고 있고 그 차가 전기 픽업 트럭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1등인데 글쎄요. 예. 왠지 분위기는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런저런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